속전속계 상륙은 기다림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그, 지금 이제 약간 전문적입니다만, 이 수천수케에서요. 보통 이제 이거는 기다리는 때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효사에 초9, 9.2, 9.3, 6.4, 9.5 각각의 효사는 다 수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근데 정작 상륙에서는 수를 안 써. 왜 그럴까요? 기다리는 게 짧으니까. 곧 변하니까. 기운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효는 미쳐서 생겨나는데요. 착륙의 단계 가면 변해지는 때입니다. 곧.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니까. 기다리는 거는 당연한 거고, 당연한데 곧 변한다. 그러니까 굳이 안 써도 아는 거죠. 꼭 이런 거는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든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뭐, 양치를 한다.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 갔다 오거나, 뭐, 샤워를 하거나,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거는 굳이 말을 안 해도 하는 겁니다. 즉, 너무나 당연한 거는 말을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이제 특별 행사, 우리 뭐 오랜만에 소풍 가자. 소풍 가는 건 매일 가는 게 아니잖아. 그런 거는 기억에 남고 이렇게 언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자주 하는 거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어쩌다 하는 거는 그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또 기억도 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상륙의 단계에서는 곧 기운이 변하는 건데, 자, 조금만 기다리면은 변한다 할 때는 누구나 기다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 먹는다. 이제 줄을 섰어요. 줄을 섰는데, 내가 1분만 기다리면 곧 먹을 수 있어. 예를 들어 식권을 탈 수가 있어. 라고 할 때는 기다리는 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뭐 한 하루를 기다려야 돼. 줄이 아주 길어서. 뭐 10시간, 그때는 망설이죠. 내가 10시간을 투자해서 기다려서 밥을 먹을지. 네, 예, 가정하는 겁니다. 그럴지 아니면은 포기하고 딴 데를 갈지를 결정하잖아요. 자, 그럴 때는 그, 그 망설이다가 기다릴지, 기다리자. 포기하자. 이런 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자, 다시 말하면은, 이 상륙의 단계가 되면 이미 기준이 변하는 때다.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돼. 그때는요, 굳이 뭐, 야, 너 기다려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뭐 1분 정도는 금방 가잖아. 뭐 5분 기다리고, 이 정도는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기다린다 이러면 조금, 그, 마음을 좀, 이게 고민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10시간 기다리면은, 포기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래서, 초보일 때는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 상륙이 멀 때는, 9일하든 9일하든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기다린다는 기다릴 숫자를 언급해야 되는 거고요. 상륙에 대해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행간의 뜻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이거 확률을 내가 효사를 뽑으면 돼. 기다린 게 없어. 그럼 뭐 기다리지 말, 내가 그 맘대로 해도 돼. 기다리지 말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안 써도 수라는 단어가 안 나와도 조금만 기다려도 되니까 기다리는 게 당연한 거다. 일단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치욕을 무릅쓰려 해도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이 치욕스럽게 기다리기 싫어합니다. 누가 더 무릎을 꿇거나 뭐 고개를 숙거나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곧 변하는 때니까 이때는 기다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는 글을 안 쓰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옛날 그 세종대왕 때는 기록을 많이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이제 역사학자 사료를 보면은 결국 온갖 뭐 임금을 비방하는 글도 다 실어놨습니다. 세종대왕 때. 그래서 그 글만 보고 세종대왕 때는 저 임금이 아주 나빴어. 라고 평가하면 어떻게 될 거야? 안 되죠. 세종대왕은 우리 명군 중에 명군이시잖아요. 우리가 쓰는 한글도 세종대왕이 만드셨잖아. 여기서는 언로가 넓혀져 있으니까 누구나 다 불평을 하는 것도 다 적어놓은 거야. 그 정도로 자유로운 거야. 그 정도로 백성들의 언로를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세조 때는 어땠죠? 세조 때는요,
그 혹독한 그 공포 정치를 했습니다. 그때는 백성들의 불평불만을 상소를 못 올려. 했다가는 다 죽으니까. 그래서 기록을 보면요. 임금을 비방하는 글들이 별로 안 나와요. 그걸 보고, 아, 이때는 태평성대다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죠. 그때는 공포 정치를 해서 사람들을 꽁꽁 언로를 막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안 드러나는 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독재 국가일수록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시끄러워 광기가 흘릴 정도로. 그래서 다른 말을 하면 생매장 됩니다. 이 사회에서. 그거는 진짜 나쁜 짓입니다. 옛날에 그 문화혁명 때 그랬다는 거죠. 문화혁명 때 중국 아시잖아요? 문화혁명 때 나름대로는 뭐 주체성을 갖고 살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중국의 역사를 몇십 년 후퇴하는 지식을 단절시키는 일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뭐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더 성장할 수가 있었죠. 거꾸로 말하면. 우리한테는 또 오히려 고마운 얘기입니다만 그 정도로 문화혁명 때 사실 모든 사람이 비판대상이에요. 잘못하면. 근데 그 분위기에 반기를 못 들었습니다. 어떤 종교단체라든지 어떤 그 정당이라든지 뭐 광기가 흐르잖아요. 그때 딴소리를 못 합니다. 그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광기가 흘릴 때는요, 딴 말을 못 하요. 그런 게 폭압정치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거나 이럴 때는요, 당연한 거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굳이 기록을 안 남길,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기록만 갖고 평가할 건 아니다. 다시 결정되면 상륙에서 기다린 단어가 안 나온다. 왜? 당연하니까. 당연하니까 그때는 치욕을 부릅쳐도 더 기다려. 더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걸 알아차려야 주역의 진맛을 아는 겁니다. 표면적인 거, 기다린 거 없으니까 기다리지 말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